연극 수업 5차시로 찾아온 문지민 선생님입니다. 연극 수업 5차시. 오늘 연극 수업 5차시에서는 토끼의 재판에서 토끼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대사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대사와 지문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건의 흐름에 맞게 대본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상황에 어울리게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생각하면서 표현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황에 어울리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끼의 재판 대본을 준비해주세요. 토끼의 재판. 토끼의 재판에는 등장인물 호랑이, 나그네, 소나무, 길, 토끼, 그리고 해설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요. 해설. 길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다가간다. 나그네들이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나그네들 무릎을 꿇으며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나그네 3. 호랑이의 다리를 붙잡으며 가위바위보도 3세판은 하는데 그러니 재판도 3번은 해야죠.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자, 나그네들 무릎을 꿇으며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다들 보고 있나요? 자, 우리 지문을 보면 무릎을 꿇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나그네들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그네들은 무릎을 꿇으며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그네 3이 호랑이의 다리를 붙잡아요. 다리를 붙잡는다는 행동은 애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설에도 적혀 있듯이 호랑이들에게 나그네들은 애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도 3번은 하는데 그러니 재판도 3판은 해야죠.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게 애절하게 나그네들은 호랑이에게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랑이 1. 자신만만하게 그래봤자 결과는 똑같겠지만 비웃는다. 자, 마지막은 누구에게 물어볼 거니? 나그네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지? 자, 호랑이 1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호랑이들은 소나무와 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도 사람에 대한 인식이,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며 이렇게 나그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결과는 똑같을 텐데. 자, 마지막은 누구에게 물어볼 거니? 조금 호랑이들은 나그네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번째 재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그네들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나그네들은 한숨을 쉬던지 그렇게 자신이 없는 표현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설. 그때 토끼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다급히 토끼들을 부른다. 나그네 1. 급하게
토끼님! 달려간다. 토끼님, 제발 현명하게 재판 좀 해주세요. 나그네 2. 저기 괴짝 속에 갇혀 굶어 죽을 뻔한 호랑이를 저희가 살려줬는데, 나그네 3. 저 호랑이들이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해설을 지나서 그때 토끼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나그네들이 토끼들을 보고 급하게 부릅니다. 나그네 1. 급하게 토끼님! 달려가며 토끼님! 제발 현명하게 판단 좀 해주세요. 나그네 2. 저기 괴짝 속에 갇혀 굶어 죽을 뻔한 호랑이들을 저희가 살려줬는데 저 호랑이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애절하게 나그네들은 토끼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게 맞겠죠? 나그네들, 둘 중에 누가 옳습니까? 토끼 1. 한참을 생각하다가 누가 누구를 살려주었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토끼 2. 모르는 척. 아, 당신이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끼들은 한눈에 딱 알지만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리송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토끼들이 모르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아, 당신이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모른다는 표현을 더 사람이 어떠한 척을 하려고 하면 더 오바를 해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처럼 토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오버스럽게 모르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 1. 손사래를 치며 토끼님, 그게 아니라 괴짝에 처음부터 갇혀있던 호랑이들을 저희가 지나가다가 꺼내줬어요. 토끼들 손바닥을 치며 아, 호랑이들 속에 괴짝이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그네는 손사래를 치면서, 손사래가 뭡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더욱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토끼님, 그게 아니라 괴짝에 갇혀있던 호랑이들을 저희가 지나가다가 꺼내줬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토끼들은 호랑이들 속에 괴짝이 갇혀 있었다고요? 정말로는 토끼들은 이 상황을 알지만 더 모르는 척 하기 위해서 더욱 오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호랑이 2. 화를 내며 뭐라고? 이 멍청한 토끼들아! 괴짝이 우리 속에 갇힌 게 아니라 이 괴짝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니까 그러네. 호랑이들 답답해한다. 아우, 진짜! 호랑이가 이제 화를 내죠. 호랑이들은 빨리 재판을 끝내고 나그네들, 자기들은 배가 고프니까 나그네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토끼가 너무 어리버리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들은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 멍청한 토끼야! 괴짝이 우리 속에 갇혀있던 게 아니라 이 괴짝 속에 우리가 갇혀있었다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호랑이들은 답답해합니다. 답답할 때 하는 표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아우, 진짜! 토끼 1. 멋쩍은 듯이 하하, 그러니까 괴짝 속에 내가 갇혀? 아니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호랑이가 여기 나그네 속에 갇혔는데 이 괴짝이 지나가다 보니까 토끼 2. 고개를 흔들며 혼잣말로 정말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
호랑이들이 화를 내니까 토끼는 멋쩍은 듯이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살짝은 들어가게 그러니까 괴짝 속에 내가 갇혀? 아니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대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호랑이가 여기 나그네 속에 갇혔는데 이 괴짝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면서 표현을 해주면 더욱 쉽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토끼 2가 고개를 흔들면서 혼잣말로 난 모르겠어 이런 느낌을 담아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개를 흔들며 혼잣말로 정말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 토끼들도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를 답답해한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더욱 다른 사람을 속이기에 쉽겠죠? 해설. 호랑이들은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고 나그네들은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엎드려 울고 있다. 토끼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손뼉을 치며 좋은 생각을 해낸다. 토끼 1, 손뼉을 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자세히 행동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눈으로 직접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설이 나옵니다. 호랑이들은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고 토끼들이 계속 모르니까 호랑이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들은 계속 답답하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 나그네들도 지금 토끼들이 자기네들의 말을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토끼들이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좋은 생각을 해낸다는 이 해설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다 보면 이제 토끼 1이 손뼉을 치면서 이제 알았다. 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기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결 표시가 조금은 많이 들어가 있는 대사가 나오는 거고요. 손뼉을 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았어요. 라고 밝게 기쁜 마음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3, 화를 벌컥 내며 그래, 이 멍청한 토끼야.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 마지막으로 똑똑히 봐. 우리는 호랑이야. 알지? 토끼들 공손하게 네, 호랑이님. 호랑이 1, 으스대며 옳지. 그리고 저것은 사람이고 괴짝을 가리키며 이것이 괴짝이야, 괴짝. 토끼들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괴짝입니다. 맞죠, 호랑이님? 그러자 호랑이들이 이제 화를 내지만 이제 알겠다고 하는 토끼들을 믿어보기로 하죠. 그래도 화는 나 있는 상태고 호랑이들의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를 벌컥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 멍청한 토끼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너 똑똑히 봐. 이렇게 약간의 호랑이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토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 호랑이야. 알지? 그거는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끼들은 공손하게 호랑이의 심기를 지금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거를 토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들에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호랑이님. 그 다음 호랑이는 으스대면서 이야기하죠. 맞아, 그건 맞았어. 옳지. 그리고 저것은 사람이고 이것이 괴짝이야, 괴짝. 이제 하나부터 호랑이들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토끼들은 또 공손한 마음을 담아서 네, 저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괴짝입니다. 맞죠, 호랑이님? 호랑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랑이들에게 자신들의 공손함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호랑이가 토끼의 대답을 들으려고 빤히 쳐다보고 있다. 그러자 토끼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한숨을 쉰다. 토끼 2. 아니요. 아직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큰 호랑이님의 몸이 어떻게 이 괴짝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랑이 해설이 나오죠. 호랑이가 토끼의 대답을 들으려고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호랑이들이 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호랑이고 이게 괴짝이다. 이제 상황을 알겠니? 라고 했는데 토끼들이 알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들은 토끼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서 토끼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토끼는 한참 또 고민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게 괴짝이고 이게 호랑이고 이게 사람인 건 알겠는데 모르겠다. 무슨 상황인지 난 모르겠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숨을 쉬는 거죠. 아니요.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불쌍하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호랑이님은 이만큼 큰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괴짝에 몸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라고 토끼들이 이제 약간의 호랑이들과 나그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문을 이야기를 하죠. 호랑이 3. 괴로워서 머리를 잡는다. 이런 멍청한 토끼 같으니. 결심한다. 자, 지금부터 잘 봐. 호랑이들이 괴짝 속으로 몸을 굽혀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호랑이들은 이제 정말 답이 없다. 얘네한테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괴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로. 그래서 이 멍청한 토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멍청한 토끼 같으니 다 하고 나서 결심을 하죠. 자, 지금부터 잘 봐. 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그 괴짝 속으로 몸을 굽혀서 들어가서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해설. 호랑이가 괴짝 속으로 몸을 굽혀 들어가고 그 틈을 타 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괴짝의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토끼 1. 우와,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괴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봤습니다. 토끼들 꾸벅 인사한다.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갑니다. 그때 해설이 나오죠. 호랑이가 괴짝 속으로 몸을 굽혀서 들어갔고 그때 토끼들은 얼른 괴짝 문을 잠그는 거예요. 호랑이들이 괴짝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토끼들은 빨리 문을 잠그는 행동을 표현해 줘야겠죠. 그리고 토끼 1이 우와,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호랑이님이 어떻게 괴짝 안에 들어갔는지 잘 봤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은 꾸벅 인사를 하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토끼들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들을 일부러 이렇게 다시 괴짝 안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잠그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런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토끼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괴짝 속에 집어넣고 바로 문을 잠그고 그냥 우리는 그럼 이제 바빠서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해설. 토끼들이 호랑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냥 길을 떠난다.
이제야 다시 갇히게 된 상황을 파악한 호랑이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호랑이들 당황하며 이게 뭐야? 나그네 3. 토끼를 쫓아가며 토끼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토끼들이 호랑이한테 인사를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호랑이들은 자기네들이 다시 갇힌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야?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호랑이들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다시 갇혀있고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구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이제 토끼를 쫓아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들은 이 대사를 하기 전에 토끼들의 의도를 이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토끼에게 이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토끼, 쿨하게. 아니에요. 호랑이 때문에 죽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호랑이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저흰 갑니다 그럼. 토끼들이 떠난다. 호랑이 1. 다급하게 큰 목소리로. 나그네님! 나그네님! 이번에는 정말 잡아먹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토끼는 그래서 쿨하게 이야기를 해요. 토끼가 사실은 나그네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그네가 좋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토끼는 자기 부모님들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호랑이에 대한 생각이 더욱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나그네를 더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떠나고 호랑이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붙잡을 거라고는 나그네밖에 없어요. 한번 나그네를 속여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나그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다급하게 더욱 크게 자기네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호랑이 2. 짐을 챙기는 나그네에게 소리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호랑이 3. 소리를 지르며 괴짝 문을 흔든다. 정말이란 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호랑이 2도 이제 짐을 챙기는 나그네에게 소리칩니다. 정말 안 된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 이번엔 진짜로 너네 안 잡아먹을 테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호랑이 3은 문을 흔들면서 이제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발 살려주세요! 더욱 애절하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해설. 나그네가 짐을 챙기고는 호랑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획 고개를 돌려서 길을 떠난다. 다시 괴짝 속에 갇힌 호랑이는 쭈그려 앉아 배를 움켜쥐고 운다. 이제 나그네가 속을까요? 선생님이 나그네 입장이라도 이제 절대로 안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호랑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짐을 챙겨서 호랑이를 보고 괘씸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획 돌리고 자기네들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호랑이들도 이제 이 나그네들의 그 고개를 자기네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봤기 때문에 괴짝 속에 갇혀서 다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쭈그려 앉아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랑이와 나그네 그리고 소나무와 길의 성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토끼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끼는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인물을 속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영리함을 이용해서 나그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를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토끼의 재판에서 어떻게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극 대본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무대를 상상하자. 친구들이 우리 토끼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본을 처음에 읽을 때부터 해설과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며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상상하면서 대본을 읽어야지 더욱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해설은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의 사건, 그러니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해설하는 친구들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또 희곡 대본을 읽을 때는 그런 해설 부분들도 꼼꼼하게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등장인물마다 지문, 그러니까 괄호 안에 어떠한 행동들을 표현해줘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때는 행동, 표정, 몸짓, 말투,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도 꼼꼼하게 잘 읽어서 우리가 대사를 할 때 지문 해설을 함께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극 대본을 읽을 때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되어보자. 등장인물의 말투와 표정, 행동, 기분을 파악하며 만약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접 대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끼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봤겠죠? 당연히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과제입니다. 토끼의 재판의 배경과 무대를 상상하고 등장인물이 되어 대사를 실감나게 소리내어 읽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대면 수업이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선생님이 직접 보면서 또 우리가 더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연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